자주 나오지만 자주 틀리는 유형 첫 번째 문제로 제가 합성함수 문제를 제가 뽑았는데,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것이 교육과정에서 빠지면서 합성함수를 치환해서 문제를 푸는 문제가 너무나도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복습 한번 해보면서 가는 것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첫 번째 문제로 선정을 했습니다.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자, 요 함수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fx가 fx다를 만족시키는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인데, 자,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는 문제와 모든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와 너무나도 자주 출제가 돼 있고 실질적으로 문제 푸는 방법은 똑같기 때문에 자, 간단하게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fx가 되는데, 여기서 fx 자체를 우리가 어렵지 않게 t로 치환해서 문제를 풀면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. ft가 t가 되는 문제가 되는데, 여기서 t 값을 구하기 위해서 y는 ft라고 생각을 해주시고, 자, y는 t라고 생각해서 요 두 점이 만나는 점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얘 축 자체를 우리가 t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, 자, 얘 자체를 t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이 y는 t, ft라는 것은 이미 이렇게 그려져 있고, 이렇게 그려져 있고, 자, y는 t라는 것은 y는 x와 똑같을 거기 때문에 결국에서는 만나는 점 자체는 얘와 얘가 됩니다. 자, 그래서 결국에는 t 값이 나올 수 있는 게 0과 t는 4분의 3. 이렇게 나타나게 될 텐데, 실질적으로 4분의 3 자체는 구하지 않고 그냥 알파라고 생각해 주셔도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. 자, 그러면은 t값이 0이고 t값이 4분의 3이니까 두 개를 합쳐서 정답이 되냐? 이렇게 하시면 당연히 안 되고, 우리가 t 자체를 fx 자체를 t로 치환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fx가 0이 되는 지점 또는 fx가 4분의 3이 지점이 되는 x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 결국에는 y는 fx가 0이 되는 지점은 요 점이가 되겠죠? 요 점 자체가 만나는 두 점 자체는 이 점과 요 점, 이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x에서 만나는 값이 0과 1 이렇게 될 것이고, 4분의 3과 만나는 지점 자체도 여기서 여기가 4분의 3 요 정도라고 해주신 다음에 이 점과 이 점 이렇게 돼서 값 자체를 구해주시면 되는데, 제가 아까 이 4분의 3 자체를 알지 못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,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함수 자체가 정확하게 2분의 1에 대해서 축에 대한 대칭, x는 2분의 1에 대한 축에 대한 대칭이기 때문에 얘 값이 알파라고 한다면 얘 값이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항상 2분의 1 곱하기 2라는 값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0과 1 또한 결국에는 두 개가 0 플러스 1 또한 2분의 1 곱하기 2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면서 얘 값과 1, 얘 값과 1 결국에는 값이 정답이 2다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.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자면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정확하게 똑같을 것이기 때문에 베타에서 얘 값이 알파를 더해 주시면은 1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. 따라서 얘 값 자체는 정확하게 4분의 3 자체는 구하지 않더라도 정확하게 대칭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문제가 정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서술형 3번 합성함수 문제는 꼭 복습하고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. 자,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. 자, 다음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역함수 문제로 제가 뽑았는데, 왜 역함수 문제로 뽑았냐면 일반적으로 역함수 구하는 문제에서 f의 역함수 문제가 같다라고 했을 때 fx가 x와 만나는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자주 출제가 되다 보니까 문제를 푸는데, 요 y는 x뿐만이 아니라 역함수가 다른 지점에서도 만날 수 있는 문제가 점수 배점이 높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요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보시면은 fx가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고 1보다 작을 때,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이 되는데, 요 방정식이 함수와 역함수와 만나는 모든 근의 합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요 부분은 우리가 2로 묶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, 플러스 2를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를 해서 플러스 1로 바로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주고,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 두 번째 범위 같은 경우에도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하면서 플러스 1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. 결국에는 이 부분들을 지워주면서 x 마이너스 1의 제곱, 정확하게 얘도 x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은
그래프 자체를 그려보면 1,1에 대해서 1보다 작을 때는 요런 함수가 될 것이고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요런 함수가 되면서 정확하게 1,1에 대한 점대칭이 되는 함수가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. 요 유형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역함수기 때문에 y는 x에 대한 대칭이기 때문에 1,1에서도 만나지만 우리가 이 함수 자체 요 부분을 대칭을 했을 때 정확하게 요 부분에서 만날 것이고 이 부분에서 제가 대칭을 했을 때 이 지점에서 대칭을 했을 때는 당연히 자 요렇게 되면서 당연히 이 지점과 이 지점 어떤 값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지점과 이 지점에서 만나게 되겠습니다.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 값과 이 값을 각각 구해야 되냐 라고 생각하시면은 당연히 우리가 현재 무리함수 자체가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역함수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러면 문제 자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자 이 1,1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은 이 점과 이 점 자체도 1,1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자 그렇게 되면은 그럼 이 지점에 대한 x의 값을 생각해 주시면 이 길이와 이 길이는 정확하게 똑같게 됩니다. 따라서 이 두 개, 이 부분에 대한 알파 값과 이 부분에 대한 베타 값의 평균은 1이 되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당연히 자 1 곱하기 2가 될 것이고 앞에 1이 또 있기 때문에 1을 더 더해주면서 2 더하기 1 이렇게 해주시면은 3이 나온다 라는 생각을 해주셔서 정답은 1번이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바라봐 주시면서 역함수 문제에서 y는 x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점에서 만나는 문제도 자 출제가 될 수 있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배점 자체도 높기 때문에 항상 복습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. 자 다음 문제 같은 경우는 옛날보다 출제되는 경향 자체가 조금 적어지기는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출제가 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틀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학생들에게 우리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약간의 암기도 시키는데 그 순서 자체를 제가 이렇게 항상 아이들에게 설명합니다. y는 x 대칭 가장 먼저 하고 자 그 다음에 자 축대칭을 먼저 하자. x축 대칭 y축 대칭 상관없이 자 축대칭은 자 순서와 상관없지만 y는 x 대칭 한 다음에 축 대칭하고 그 다음에 평행 이동하자. 요렇게 제가 항상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. 자, 왜 요 방법으로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다음에 가장 실수를 안 하는 자, 순서기 때문에 요렇게 암기를 해주시고서는 잠깐 접근해 주시는 것이 가장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. 한번 보겠습니다. 요 문제 같은 경우는 0,0과 1,0과 자, 1,-1에 대해서 요 지점에 대해서 A와 B와 C가 이런 삼각형이 되는 부분인데 자, 이 삼각형이 fx, y인데 자, fy, y 플러스 2, x 플러스 1은 0이 나타내는 도형이 이동시킬 때 ABC가 이동하는 점을 차례로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값을 그냥 대입해서 문제를 풀면은 당연히 틀리게 됩니다. 자, 우리가 요 순서대로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. y는 x, x와 y 자체가 자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 y가 오고 여기가 x가 오게 되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y는 x 대칭을 가장 먼저 하자. y는 x 대칭을 가장 먼저 하면 얘 자체에 대해서 y는 x 대칭을 하면은 요런 함수가 되겠습니다. b 자체는 여기에 올 것이고 자, c 자체는 요쪽으로 오는 자, y는 x 대칭을 가장 먼저 하고 그 다음에 y 앞에 마이너스가 붙였기 때문에 우리가 y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x축 대칭이 되기 때문에 자 축대칭을 그 다음 해버리면 되겠습니다. 자 그렇게 되면 여기가 C'이 되고 자 여기는 자 B 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은 이 점 자체에서 이제 평행 이동만 해주시면 되는데 자, 요 부분을 생각하면은 마이너스로 묶으면은 y-2가 될 것이고 얘는 x 플러스 1이 되죠. 자, x에다가 x 플러스 1을 집어넣기 때문에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 해주시면 되는데 자, 요 부분에서 자, x축 방향으로 자,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자, 2만큼 평행 이동 해주시면은 자, 요런 식으로 자, 그래프 자체를 자, 그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. 요것을 자, 한 다음에 여기가 A 지점이 이동한 지점 자, 그리고 요 지점이 B가 이동한 지점 이 부분이 C가 이동한 지점이다 라고 생각해서 좌표를 구해주시면은 자, 가장 편하게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. 자, 그래서 A에 대한 좌표는
마이너스 1,2가 될 것이고, 자, B에 대한 좌표는 마이너스 1,1이 될 것이고, C에 대한 좌표는 마이너스 2,1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구해주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요 부분은 자,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겠네요. 값을 조금 더 크게 그려줬어야 된다. 자,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정확하게 문제를 실수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해주시면서 요 그래프, 자,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 대한 우리가 문제가 나오면은 y는 x대칭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축대칭 먼저 하고 평행이동 먼저 하자. x축 대칭과 y축 대칭은 순서 상관없이 뭐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. 평행이동도 마찬가지고 x축 평행이동, y축 평행이동, 자, 순서와 상관없이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요 순서만 기억해 주시고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자, 자주 나오지만 자주 틀리는 유형에 대해서 3가지 문제 풀어봤고, 자, 요거 복습해 주신 다음에 제가 또 다른 영상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